반갑습니다, 형님들. 오늘 7월 2일 경기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MLB 또 들어와졌죠. 오늘도 배당 최대치 높여서 갔습니다. 배당 최대치 높여서 갔고, 자, 보시면 우리가 미러키 마인, 필라델피아 마인에서 4.5배 맞아졌죠. 그리고 보시면 뭐 시카고 화이트삭스 옆배는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뭐 딕스 옆배까지 맞았지만 올킬은 못했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자, 어제 MLB도 맞았죠. 어제 MLB도 보시면 자, 이렇게 들어왔죠. 어제도 배당을 그냥 높여서 갔습니다. 뭐 마이애미 마에 뭐 LG 다저스 1마에 필라델피아 한 경기 놓쳤죠. 그리고 어제 뭐 고배당까지 가신 형님들은 축하드리고, 그리고 어제 주간도 지금 보시면 주간도 배당 좋게 니오넴 1마에 소뱅 1마에 4.7배로 튕겨서 갔죠. 어제 이 삼성 때문에 올킬을 놓쳤어요. 삼성 때문에. 삼성이 5대1로 이기다가 불펜에서 한 해에 9점을 내주는 바람에 올킬을 놓쳤죠. 아쉽게. 그래서 오늘 한번 주간도 가보겠습니다. 어제 요것도 아마 맞았을 겁니다. 이 4.7배가 들어와 주면서 요것도 같이 들어와줬죠. 사실상 4.7배 두 개가 맞은 거죠. 한신이 우천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오늘도 배당 최대치 한번 높여서 가볼게요. 자, 국내 야구부터 출발할게요. 자, 곽빈 대 나규환이 나옵니다. 어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롯데가 5대2로 승리를 가져갔죠. 10회 때 이 박재엽의 역전 2타점 적시타가 나와줬고, 한동희의 추가 적시타가 나와주면서 롯데가 연장해서 이겼습니다. 어제 뭐 벤자민이 6이닝 동안 1실점을 잘 던졌죠. 그리고 롯데 선발도 7이닝 동안 1실점 하면서 어제 선발이 이닝스를 길게 끌고 가졌습니다. 그래 양 팀의 불펜 소모는 거의 없다시피 했죠. 자, 연투한 투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불펜으로 넘어가면 롯데가 유리할 가능성이 많아요. 어제 이영하가 조금 개수를 34개나 던졌습니다. 만약 연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불펜의 무게감은 오늘 롯데가 가져갈 가능성이 많고, 양 팀의 타선을 봤을 때는 그래도 롯데가 최근에 이 타선 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선발의 무게감은 당연히 곽빈 쪽이긴 하지만 올 시즌 나규환은 그래도 이 롯데 이 국내 투수진 중에서 제일 믿을 만한 투수 중에 한 명이죠. 직전 LG 상대로도 홈에서 7일 동안 2실점하면서 시즌 4승째를 가져갔습니다. 자, 올 시즌 이 투수가 보시면 원정에서 방어율이 더 좋아요. 2.4대를 유지할 정도로 원정에서는 더 좋습니다. 오늘 잠실구장이기 때문에 자, 오늘 길게 끌고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불펜의 출혈도 롯데가 작기 때문에 이 경기도 우리가 롯데 역배 쪽으로 봐야죠. 롯데 역배 쪽으로 보고 프렌의 언더바는 언더 볼게요. 5인이는 롯데 프렌의 언더 봐야죠. 자, 그리고 이제 기아 대 SSG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보시면 이 경기도 간단하죠. 간단한 게 뭐냐면 어제 6대5 무승부가 됐죠. 6대5 무승부가 됐고 양현종이가 5이닝 1실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선발은 당연히 기아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기아 타선이 여기 보시면 이 자투수 상대로 뭐 고전한 경기들이 종종 나오긴 하지만 뭐 베니지아노가 자타자 상대로 장점을 발휘를 못하죠. 거기다가 길게 끌고 가지도 못합니다. 최근에 그리고 SSG 불펜은 올 시즌에 너무 약세죠. 거기다가 어제 불펜까지 많은 활용을 했기 때문에 뭐 양 팀 다 보시면 지금 뭐 기아가 이 뭐 최지민, 김범수, 한재승 연투하긴 했지만 그래도 선발에서 이닝을 많이 막아주기 때문에 사실상 2이닝 정도만 막아주면 이 경기도 오늘 기아가 가져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뭐 기아 승쪽으로 보고 오너반 다득점 쪽으로 봐야죠. 그리고 5이닝도 동일하게 볼게요. 그리고 삼성 대 NC 경기를 넘어갈게요. 삼성 대 NC인데 이 경기는 진짜 어제 말도 안 되는 경기였죠. 5대1로 다 승리를 잡은 경기인데 한 해 때 이제 9점을 내줬습니다. 9점. 오늘 이제 김백산이 나와요. 김백산. 김백산이 누구냐면 이 강릉고를 졸업하고 이 부산 과학기술대를 나와서 이 지난해 삼성의 육선 선수로 입단했던 김백산이 정식 선수로 전환되면서 데뷔전을 갖게 됩니다. 올 시즌 일단 퓨처스 리그에서 선발 로테이션을 꾸준하게 소화를 했습니다. 3승 2패, 방어율 2.78입니다. 가능성을 보여주는 선수죠. 35이닝 동안 탈삼진을 무려 36개나 잡아줄 정도로 이 빠른 볼을 던져요. 150km대를 던지는데 이 포신 패스트볼에 뭐 슬라이더, 커버, 체인지업 다양한 구종을 던지기 때문에 자, 오늘 NC 타자들이 조금 고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처음 보는 투수라서 고전할 가능성이 많고, 자, 그리고 NC는 이제 김태경이 나오죠. 자, 직전 이 키움 상대로 홈에서 선발 등판해서 이 3일 동안 4실점 했죠.
이 3이닝만 소화에 그쳤는데 올 시즌 이 지금 보시면 선발로 나섰던 6경기에서 단 한 경기에서 컬스만 있고 5경기에서는 모두 3이닝이야만 던질 정도로 이닝 소화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사실상 불펜의 부담은 여기 NC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김백사는 오늘 5이닝 정도 막아줄 역할이 좀 크다고 봐요. 양 팀의 불펜은 여전히 불안하긴 합니다. 오늘 다시 백정현이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이승현이 지금 연투도 걸려있죠. 이 불펜에 양쪽 다 불안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NC가 불펜을 빠르게 투입을 시켰을 때 오히려 NC 쪽이 더 불펜에서 터질 가능성이 많죠. 여기도 지금 전사민이 연투가 걸려있죠. 중반 이후 싸움이 오늘도 좀 중반 이후 싸움에서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많아요. 어제 같은 이 선수 교체는 다시 한번 실수는 안 하겠죠. 삼성이. 그래서 조금 불펜이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도 삼성 쪽으로 봐야죠. 삼성 승조로 보고 양 팀의 선발을 고려했을 때는 우리가 오버 쪽으로 봐야죠. 5이닝도 동일하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대 KT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어제 이제 KT 쪽으로 잘 봤죠. KT 쪽으로 잘 봤고. 자, 오늘 이제 여기서 보시면 선발의 우위는 당연히 하나가 가져갈 가망성이 많습니다. 어제 이제 7대4로 패배를 하면서 이 하나가 3연승이 중단이 됐죠. 양 팀의 타선은 어제 상당히 저는 좋았다고 봐요. 그냥 9회 때 이민호하고 황준서가 대거 사실점 했던 게 컸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왕행청이 나오죠. 하나 투수진 중에서 그나마 제일 믿을 만한 투수가 나오고, 직전 SSG 원정에서도 5이닝 동안 1실점 하면서 시즌 6승째를 가져갔죠. 시즌 초반에는 워낙 좋았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안 좋았다가 직전 경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불펜에 지금 연투한 투수도 없고, 자, 그리고 이제 상대방은 오원석이죠. 오원석. 직전 이제 삼성 원정에서 6일 동안 1실점 하면서 승리를 못 가져가긴 했는데, 자, 이 투수가 5월 이후에 상당히 안 좋았어요. 다만 직전 경기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시 올라왔죠. 시즌 초반에 엄청나게 좋았다가 구속도 하락이 되면서 5월 이후 9경기에서 아마 4실점 이상 경기가 6경기나 될 겁니다. 하나 상대로는 올 시즌 한 차례 원정에서 등판해서 이 6이닝 동안 1실점 하면서 이제 승리를 가져간 바가 있죠. 하지만 KT 지금 보시면 이 핵심 타자들은 이제 자타자들이 많은데 이 왕행청한테 오늘 고전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오원석 같은 경우는 실투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다 KT 지금 박영현이 있긴 한데 이 박영현까지 좀 가기에는 오늘 조금 무리가 많아요. 만약에 오원석이 초반에 실점을 하게 되면 불펜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오히려 KT 쪽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반대로 하나 마인까지 볼게요. 하나 승에다가 하나 마인 그리고 언어바는 다득점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키움 대 LG 경기입니다. 오늘 제일 좋아 보이는 경기 중에 하나죠. 제가 어제 마이애미가 제일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경기들은 주력으로 저는 안 가져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경기도 주력으로 가져가지는 않았어요. 그만큼 너무 좋아 보입니다. 어제 알칸타라까지 털었는데 배동현을 일단 당연히 배동현을 털어야 되는 경기긴 하지만 배동현이가 NC전에서도 5이닝 2자책점이었죠. 투구 내용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은 또 임창규가 나오죠. 어제 이제 불펜데이로 알칸타를 잡은 팀인데 자, 임창규는 올 시즌에 폼이 너무 좋아요. 직전 롯데전에서도 7이닝 3실점 하겠는데 시즌 2패째를 먹어가긴 했지만 최근 5경기에서도 모두 3실점이야. 그리고 최근 5경기에서 3승 1패 2.03 찍을 정도로 워낙 폼이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 불펜대로 치렀지만 필승조도 얘네들이 쓰지는 않았어요. 그만큼 오늘 LG가 너무 좋아 보입니다. 2.5마일까지 노려봐야 되는 경기긴 한데 꼭 이런 경기에서 이제 조금 몰리는 경기에서 터지는 경기가 많죠. 어제 삼성이 많이 몰렸는데 삼성도 어제 터졌죠. 이 경기는 가져가실 형님들은 당연히 2.5마일까지 노려봐야 되는 경기긴 하지만 저는 주력에는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기는 LG 저도 승에다가 5번은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일본 야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일본 야구 제가 올킬을 했죠. 어제 소백마엔 일본 니오넨 마인 가가지고 4.7배당이었죠. 4.7배당 잘 가져왔고 오늘도 보시면 다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처음 보는 투수들도 나오고 그리고 2군에서 재활하고 온 투수들도 나오기 때문에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야구 특성상 처음 보는 투수들한테는 쉽게 점수를 가져가지는 못하죠. 자, 이 경기는 오늘 이제 한신이랑 주니치 경기인데 어제 우천 취소가 됐죠. 우천 취소가 됐고 오늘 이제 시모무라 카이토가 나옵니다. 1군 데뷔전인 투수예요. 2023
4년도였죠. 이 4월 달에 토미준 수술을 받고 지난 시즌에는 이제 재활 과정으로 재활을 했고 그리고 1군이랑 2군 등판 기록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5월 달에 2군에서 이제 실전 등판을 했어요. 1이닝 동안 1자책점 기록이 있고 자, 이 긴 재활 이후에 첫 1군 등판인 만큼 뭐 어느 정도 변수는 있다고 봐야죠. 하지만 뭐 이 투수를 떠나서 한신이 최근 선발 방어율을 보면 2점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팀 방어율이죠. 팀 방어율. 2점 초반대로 리그 최상위권입니다. 그래서 이 시모무라를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개투진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 경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최근 10경기에서도 6승 4패죠. 평균 득점이 5점대가 나와줄 정도로 여전히 이 팀 타율이 2할 7푼대로 강합니다. 올 시즌 한신이랑 히로시마 구장, 히로시마 홈구장은 일본 팀 중에서 일본 리그 이 팀 구장 중에서 제일 득점이 안 나오는 구장인데 이 고시엔이 득점이 진짜 안 나와주죠. 이 투수 친화적인 구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대방은 야나기 위하죠. 이 주니치 에이스죠. 주니치 에이스고 하지만 이 원정 승률이 올 시즌에 너무 안 좋아요. 원정에서 단 8승만 걷고 있습니다. 8승 1무 25패입니다. 이 기간 동안 원정에서 얘네들이 득점이 올린 게 3점대입니다. 이 실점 거의 4점대가 넘어가요. 그리고 홈런이 없어요. 홈런이 원정에서 잘 안 나옵니다. 이 팀은. 팀방어율은 뭐 3점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원정 승률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야나기 위안은 올 시즌 13경기에서 이 4승 2패예요. 4승 2패. 방어율 2.31이죠. 자, 이 기간 동안 이 9이닝당 환산을 하면 뭐 안타는 거의 뭐 8점 중후반대가 될 정도로 안타의 비중이 많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시는 고시엔 구장은 이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기 때문에 런이 생각보다 안 나와요. 피홈런의 부담은 없긴 하지만 오히려 안타를 많이 맞았을 때 이 찬스에 의한 한 방이 오히려 한신 쪽이 강하기 때문에 선발 매첩에선 주니치가 압도적으로 좋긴 하지만 오히려 이 팀방어율 그리고 타선의 힘은 한신이 오히려 가져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우리가 뭐 한신 쪽으로 봐야죠. 한신 쪽으로 보고 언더바는 언더 쪽으로 볼게요. 언더. 자, 그리고 이제 리오넴 대 오릭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녀석이 나오죠. 아리아라입니다. 이제 폼이 너무 올 시즌에 죽은 투수인데 한때는 뭐 일본 뭐 최고의 투수 중에 한 명이었죠. MLB에서 실패를 보고 돌아오고 뭐 소뱅에서도 이 홈에서는 되게 잘 던졌던 투수인데 리오넴으로 이적한 다음엔 승률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6경기에서 1승 5패죠. 평균 자책점 7.34고 무려 이 34이닝 동안 올 시즌에 안타를 43개나 맞았습니다. 피홈런도 5개나 맞을 정도로 피홈런도 너무 많고 하필이면 오늘 이제 에스콘필드죠. 이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라서 이 투수가 얼마나 버텨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2군에서 이제 조정을 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1군에서 또 이제 오랜만에 등판이죠. 또 리오넴은 홈에서 이 타선이 강한 팀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이 리오넴을 보실 형님들은 타선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 경기 중에 하나예요. 아리아라를 길게 끌고 갈 가망성은 여전히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이 투수 같은 경우가 올 시즌 홈에서도 뭐 한 5점대를 기록할 정도로 지금 뭐 피안타, 장타 허용률이 너무 높은 투수입니다. 우리 이 투수를 믿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냥 빠른 교체를 바라길 뿐이죠.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자, 그리고 오릭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록이 너무 안 좋죠. 원정에서는 역시나 홈에 비해서 이 승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주니치처럼. 올 시즌에 단 11승밖에 못 거둘 정도로 오히려 원정패가 26패입니다. 원정에서 많이 떨어지고 이 기간 동안 원정에서 실점률이 4점 초중반대가 넘어갑니다. 그만큼 이 팀방어율이 많이 낮은 팀이죠. 최근 10경기에서도 3승만 거둘 정도로 이 기간 동안 득점력은 완전 식어버렸죠. 2점 후반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이 10경기 평균 실점률을 보면 거의 5점대 육박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토 카즈마가 나와요. 자, 올 시즌 4경기에서 0승 0패입니다. 방어를 딱 3점대를 찍고 있고 이 투수가 이 장타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볼넷 비율도 9이닝당 환산하면 10개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8.5점을 받았는데 뭐 양팀의 투수를 우리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오버부터 일단 먼저 봐야죠. 일본 야구 8.5점이 생각보다 오버는 안 뜨긴 하는데 양팀 투수 다 상당히 불안합니다. 볼넷 비율이 너무 많고 그리고 피안타도 상당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 장타의 비율이 높은 투수기 때문에 에스콘필드는 그냥 휘둘르면 넘어가죠. 넘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초반에 어느 쪽이 먼저 터느냐에 따라서 오늘 불펜 투입이 거기서 달라질 가능성이 많아요. 이 경기는. 그래서 변수가 엄청 많은 경기죠. 오버부터 일단 보고 그래도 우리가 홈에서 뭐 타선의 강세 그리고 뭐 불펜에 힘이 강한 우리가
리오넬 쪽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릭스를 가기에는 너무 불안해요, 이 경기는. 그래서 리오넬 승조로 보고 다득점 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소뱅 대 세이브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세이브는 또 믿을 만한 이제 또 투수가 이제 나오죠. 타케우치가 나옵니다. 타이라 아닙니다. 우리 관리자님 이거 수정 좀 부탁드려요. 타케우치가 나오는데 올 시즌 11경기에서 5승은 3패입니다. 방어 2점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고 이 투수도 뭐 피홈런 억제랑 볼넷 관리 능력이 상당히 좋아요. 하지만 원정에서는 홈보다 방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소뱅 타선이 최근에 그냥 폭발해주고 있죠. 미친 듯이 폭발해주고 있고 어제도 소뱅이 그냥 세이브를 털어버렸죠. 거기다가 이제 오츠류스케까지 나오는데 오츠류스케는 사실상 올 시즌 소뱅의 에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11경기에서 7승 2패죠. 평균 자책점 1.177을 기록하고 있고 본래 넉제도 좋고 탈삼진 능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주자 누적 위험이 엄청나게 낮은 투수죠. 그리고 홈에서는 방어 1.6대로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6월 달에도 이 투수가 2점 중후반대를 기록할 정도로 선발의 안정감은 양쪽 다 오늘 좋은 상태라고 봐요. 하지만 이 타선이죠. 세이브 타선이 최근에 뭐 급격하게 얘네들이 싣고 있죠. 자, 올 시즌에 얘네들이 잘 나갔던 이유는 타선의 힘입니다. 선발의 힘도 당연히 있었지만 지난 시즌과 다르게 타선에서 폭발력이 상당히 좋았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2할 3푼대로 떨어질 정도로 팀 타율은 너무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홈런도 오히려 10경기에서 6개밖에 안 나올 정도로 장타의 힘이 너무 약합니다. 그 기간 동안 오히려 소벤 같은 경우는 2할 거의 얘네들이 보시면 이 팀 타율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팀 타율이 뭐 얘네들이 최근 10경기에서 홈런이 13방이 나올 정도로 팀 방어율도 2점 중후반 때 기록해주고 있고 뭐 공수 밸런스가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좋은 성적을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뭐 타선, 뭐 선발 매첩은 비슷하긴 하지만 뭐 불펜도 소뱅이 유리하게 가져갈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소뱅 승조로 보고 어느 반은 우리가 언더 쪽으로 봐야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고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요코하마 대 히로시마죠. 뭐 누가 이겨도 이 경기는 안 이상한 경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일단 오늘은 타이라 겐타로가 나오죠. 그리고 히로시마는 마사토 모리시타가 나와요. 마사토 모리시타. 자, 지금 요코하마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조금 많이 처참하죠. 홈에서도 단 13승에 그치고 있고 13승 2무 18패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 2승 8패로 그냥 득점열이 뭐 4점대 육박하긴 하지만 실점률이 거의 5점대 육박합니다. 최근 타율은 2할 오픈대로 나쁘지가 않지만 선발, 불펜이 모두 다 붕괴 중이죠. 팀방어율이 무려 4점 후반대를 육박할 정도로 이 선발 야구가 안 되다 보니까 불펜까지 털리기 일쑤죠. 타이라 겐타로 같은 경우 보시면 올 시즌에 10경기에서 2승 5패입니다. 평균 자책점 4.40을 찍고 있고 이 투수도 탈삼진 능력은 좋긴 하지만 이 장타 허용 변수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히로시마 같은 경우 올 시즌에 용병들이 장타를 많이 쳐주고 있죠. 그리고 홈에서도 여전히 뭐 3점 중반대로 원정보다 낮긴 하지만 6월 달에는 이 4점 중반대로 넘어갈 정도로 6월 달에는 평균 자책점이 다소 치솟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제 마사토 모리시타죠. 올 시즌 12경기에서 5승 5패입니다. 사실상 히로시마에서 믿을만한 투수라고 봐요. 뭐 평균 자책점 4점대로 높긴 하지만 이 투수가 이 피홈런의 억제율은 상당히 좋아요. 거기다 피안타율도 상당히 좋습니다. 주적 누적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자, 원정에서도 뭐 평균 자책점 4점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이 더워지면서 6월 달에는 오히려 성적이 더 좋습니다. 방을 3점 중반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선발 매치업에서는 히로시마가 우위를 가져갈 수밖에 없죠. 이 경기는. 그리고 이 타선에서 보시면 최근에 히로시마 타선이 나쁘지가 않아요. 리드를 지켰을 때 후반에서도 리그 초반에 다르게 불펜에서 계속 잘 막아주고 있죠. 얘네들이 최근 10경기에서 6승 4패라는 엄청난 득점을 올려줄 때 팀 타율이 무려 2할 7푼대까지 치솟습니다. 타선에서도 히로시마가 앞서고 있죠. 그러면 이 경기는 뭐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히로시마 우리가 역배 쪽으로 보고 프렌의 어느 반 다득점 쪽으로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되게 잘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도 주간 배당 최대치 한번 높여서 접근해 볼게요. 감사합니다.